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도착하신 분들, 1착으로 먼저 도착하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면, 자, CBS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바 하셨어요. 근데 여기 좀 제가 많이 일찍 온 것도 아니거든요. 다음에는 미리 1시간 전에 와서 기선제압을 해놓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많이 일찍 오신 것이고요. 한겨레 이슈국장 최혜정 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두 분과 함께하고 신용환 부위원장하고 정구승 변호사, 이 두 분은 약 5분 정도 늦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기다려야죠. 그래도 뭐 문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네, 조금만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도 있고 또 지금부터 나올 뉴스들도 아마 저희가 다룰 수 있으면 최대한 다룰 텐데, 일단은 뭐 대통령 순방 출발했다라는 소식 오후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후속 보도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이야기는 정부가 서울 중앙지검 등의 이 검사들이 대장동 1심 사건 선고 항소 포기 이후에 반발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뭐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뉴스입니다. 집단 행동을 한 18명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것을 검토한다가 이게 뉴스 내용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검찰청 법에 검찰총장하고 검사만 있다면서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이런 건 또 직책이 없나 봐요. 보직의 문제인가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평검사로 보직 이동이라는 것이 법률상의 징계는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 다만 전보를 통해서 강등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상의 징계는 아니다라는 게 좀 뭐랄까요, 느낌상 와닿는 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가 봐도 징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징계를 하겠다는 사실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집단 행동을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본인들도 감안하고 있었을 걸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들 쪽 이제 전화 좀 돌려보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엇갈리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번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로는 조갑재 씨가 표현 이렇게 하는데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마라.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항명하면서 뭐 강백신 검사, 공봉수 검사 이번에 이프로스에서 글 올리고 같이 이렇게 합세하고, 물론 항명은 이제 검사장들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집단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리트머스지로 좀 나온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계의 어떤 의지는 있으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법률상의 징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겨레 신문사도 기자 직군이 있지 무슨 뭐 어디 부장 이렇게 직군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보직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검사도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검사장도 검사 아니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직군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장들이 뭐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고 집단적으로 의견을 명시하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특권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검찰 징계법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왜 그러니까 검사들만 어떤 형태의 뭔가 특수한 조직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엄연히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앞서 언급하셨던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에 있었던 인물이고, 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직무감찰, 그리고 또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백신 검사는 실제 뭐랄까요, 위법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타임라인 정해가지고 이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본인이 하나하나 시간별로 일자별로 그렇죠. 이렇게 내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다 공개하고, 이 사람이 제일 문제인 거는 이 2차 수사 담당자였어요.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수사팀에는 없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판결을 보면 많이 다뤘지만 1차에 대해서 다룬 저희들은 다 인정이 됐어요. 근데 2차에서 배척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들은 자기가 수사 잘못한 거 쏙 빼요. 그리고 대장동이 이제 조작 기소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현재 여러 증언이
다시 번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이번에 대구고검 가면서 강등을 당하면서 약간 정권 바뀐 다음에 본인은 이제 이걸로 이제 팽당해서 끝났구나 약간 이런 거였는데 옳다코나 잡았다 해서 올라온 거예요. 본인 이 기화를 통해서 조금 반전을 노려보려고 한 거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환 부위원장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제가 시계를 정확하게 봤는데 한 3분 정도 늦으신 것 같아요. KTX가 정확히 5분 연착을 해서 제 계산이 틀렸습니다. KTX만 아니었어도 2분 먼저 도착하는 건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저희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검사들 관련해서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부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뭐 법률상으로는 징계가 아니라고 하나 누가 봐도 징계성 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실제 이제 검찰청법에 검사와 저거만 있는 거죠. 총장만 있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나머지는 그냥 직급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일반인이 느끼는 인식이 다 강등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징계라고 들을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본인들이 불의에 대해서 정말 정면에서 맞서서 국민의 권익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일제히 나섰다. 그리고 그것도 더군다나 그 전날까지 버전에서 완벽히 그 조직의 명운이 정말 뿌리까지 흔들릴 정도의 조작이라는 게 조작이 아니라 엄밀히는 창조예요. 창조입니다. 없는 단어가 들어가질 않나. 위변조의 선을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 이야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왜 검토냐 실제 안 하고 이게 검토 중이라고 나온 부분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은 지금 법무부의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대통령과 어떤 논의를 한 바가 없다. 이건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만 민주당은 중징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이고 이제 경제가 더 중요한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검사들한테 벌 준다. 강등한다. 라는 느낌인데 무언가 여론을 좀 살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다. 정무적인 판단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면 사실은 이제 그냥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 항소 포기 이슈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 먹잇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들이 주장하는 게 그 외압 의혹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재로서. 그러면 없으면 그냥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에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슈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맞대응을 하면서 몸집을 계속 불려주고 야당에 빌미를 주고 약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그렇게 해요. 키울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당과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입장이 약간씩 좀 다른 게 아닌가. 또 당으로서는 그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근데 실제로 국정을 끌어가는 쪽에서는 이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이 전쟁 상태를 계속 들고 가는 게 이게 정무적으로 이득이 될까? 약간 좀 전략적인 사고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용환 위원장께서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왜 약자 편을 드는 그 측은지심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지금 검찰은 분명히 약자는 아니었는데 이 건에서 마치 약자 코스프레처럼 되면서 굉장히 약자인 것처럼 인식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어느 측면에서.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대항할 힘조차 없다. 조직이 이제 집이 문을 닫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거기서 어떤 밀어붙여서 아예 모든 뿌리를 뽑는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분히 정무적으로 보면 이 이슈를 집권 여당 입장에서 계속 그게 위로 이렇게 살려서 끌고 가는 게 맞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코스프레 이런 거에 오히려 빌미를 주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분명히 이 징계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일종의 법을 어겨가면서 다른 부처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벌써. 이게 완벽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법이라는 게 또 버젓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인 툴 고쳐나가는 거 이런 부분에 분명히 이 처벌을 직접적으로 강등을 하든 안 하든 제도적인 여러 가지를 고쳐나가는 데 탄력을 받는
그 레버리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정부와 이제 여당 간의 어떤 관계 설정이냐를 박수현 대변인의 이제 워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정부의 입장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수현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만 당의 입장은 일관되다. 강력한 인사징계 조치와 더불어서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제도 개선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입장은 일관되게 잇따른 것이고 이게 정부의 입장은 확인된 바 없지만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1, 2, 3, 4. With vision of my future, invest of my passion. No doubt your move, your fate, your choice, your stage. Let's go. Vision, future, hope, passion. Bring the beat. 내시경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이건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몇 차례 사실 반복됐는데요. 양쪽에 이제 전화를 좀 돌려보면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원래 이제 당정 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이 밀고 대통령실이 약간 브레이크를 잡는 입장이에요. 워워하는. 대통령실이 이게 앞으로 쫙 밀고 나가는 게 정당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입법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수기 얘기 듣는 거죠. 그리고 입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쪽에서 먼저 밀고 의제를 던져서 세미나를 열고 뭐 과거 같은 여야 원내 수석끼리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의석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혼자 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정 간에 약간 이 갭이 그 두 단계가 허들이 한 단계예요. 그냥 당과 이제 대통령실이 합의를 하면 되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그런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몇 차례 이제 이게 재판 중지법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중수청 논란이 이제 붙을 때마다 민주당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G20 정상회담 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비롯해서 중간에 3개국 순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그 방산 기업들 몇몇 이런 성과나 이게 좀 관측도 되고 그렇죠. 지금 해외 세일즈하는 시기에다가 홍보도 잘해야 되고 팩트시트도 나름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너무 세게 밀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슈가 이제 묻혀요. 그래서 국내 이슈에 함몰되는 요걸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굉장히 오늘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인데요. 정구승 변호사가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차장에 30분간 갇혀있던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뭘 했는데 머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차가 사고가 났어갖고 차를 해갖고 새로운 차로 갔더니 그 주차장에 처리를 안 해주셔.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 말고 저희 사무실에서 못 나오고 있었어요. 본인 사무실에. 굉장히 허접한 이유로 느껴왔네요. 아유, 고생하셨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오셨으니까 다행이고 일단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게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검사들이 강압 조작 수사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하게 그 근거가 됐던 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었는데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썼던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녹취록이 희한해요. 이건 뭐 조작이라는 표현보다는 아까 창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추가되는 부분, 삭제되는 부분, 그리고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몇 군데 확인되는 곳마다 뭐 이른바 조작됐다는 그 내용들이 소위 말하는 윗선으로 가는 방향들을 잡는 뭐 용의에게 이게 김용이라는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딱 정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없는 표현인데 갑자기 등장하는 표현들도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감찰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했고, 그럼 재판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돼서 재판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조작해서 이렇게 기소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찌됐건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범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감찰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아니면 관련됐던 검사들이 갑자기 발견해서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정무적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뭐 징계 이슈에 대해서 조금 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보통 검찰 그 검찰주의자분들은 본인들이 시점을 택해 갖고
사실 정권을 흔들어 왔어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혐의가 드러날 것 같은 그 예비 피의자들이 발끈하고 먼저 나선 거에 저는 검찰주의자들이 오히려 낚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회인가 보다 하고서 들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전장이 본인들한테 전혀 유리한 전장이 아니에요. 아마 이러한 2차 수사팀의 강압적이거나 조작을 했거나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들이 점점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보면 편든 거였잖아요. 그 2차 수사팀에 대해서 편들었던 이 검찰주의자들을 핀치로 몰 수 있는 좋은 전장이 우리한테는 펼쳐진 거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저는 좀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거라 생각합니다. 유동규의 이번에 신문이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동력 삼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한 20-30년간 끊어내지 못했던 검찰주의자들의 득세를 한번 끊어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세 군데를 고친 것이 전체 물줄기를 완전히 아마 공소장 전체가 그 세 군데 바꾼 걸 기준으로 써져 있을 텐데 그 세 군데만 딱 빼버리면 공소장 전체가 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무기력한 거죠. 위례 신도시가 윗어르신으로 바뀌죠. 봉 기자가 저기를 한 걸 속도만 조금 느리게 해보면 금방 다 나오는 거예요. 위례 신도시가. 물론 이제 당사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대장동 그분이 거기서 난데없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지금도 프랭카드에 보시면 많아요. 그분 얘기가 프랭카드가 지금도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재창이 형이가 어떻게 실장님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바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그 특이한 게 있죠. 그걸 띄워놓고 들으면 그거 글씨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 선입관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바이든 날리면이 그렇게 나온 거라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인해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졌다. 얼마나 이들이 비겁한지 그 어미준 검사 이야기 해명하듯이 한 게 뭐예요? 강백신 이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옹색하고 비겁한 얘기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미준 검사 그 유명한 이 어미준 검사가 오마이뉴스 보도 뒤에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당시 여러 명의 속기사들에게 녹취를 의뢰했었고 속기사들은 각자 들리는 대로 이를 활자화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위 각 속기록의 정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녹취록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 라면서 이제 의혹을 부인해요. 자기들은 할 거 열심히 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출자가 어미준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거든. 근데 그때 어미준이라고 적힌 이유는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사팀장이 반부패 1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 이름이 적힌 거다. 뭔가 뒤로 쓱 발 빼는 모양새잖아요. 이거 많이 봤던 초식이죠. 우리 띠지 없어졌을 때 수사관이 잘못했다. 속기가 잘못했을 땐 이거는 속기사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 같은데 그냥 이건 제 느낌인데 뭔가 판이 뒤집혔다. 그 왜 영화 베테랑 보면 나오잖아요. 판 뒤집혔어. 이런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판이 뒤집혔다라고 보자면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유동규 증인신문이 이제 곧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동규 씨가 뭔가 지금까지 진술이나 입장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들 하십니까? 금요일 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줄 검찰이 이 보호 역할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동안 잘 안 나왔었지만 며칠씩이나 아주 긴 시간을 면회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더 이상 커버 쳐줄 검찰 어떤 그런 힘이 안 된다. 그럼 나로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느 게 가장 영리하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인가. 실제 들어보면 그 당시 그 구치소에 있고 할 때 굉장히 이 사람이 못 견뎌 했다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는 것 자체를 잘 안 될 정도로 답답해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1심 선고대로라면 8년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낮추려고 노력하겠죠. 그 얘기는 이제 무조건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검찰에 좋을 게 거의 없겠죠. 예능감을 살짝 넣자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찬물 샤워가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못 쓰겠네 저 사람. 검찰이 그 항소를 어떻게 보면 놓침으로써 유동규에 대한 그립감을 놓친 것도 있지만 더 이상 이제 검찰이 그럴 능력도 없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수사팀이 이제 감찰을 받고 곧 있으면 조사를 받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을 다른 사건으로 지금까지는 뭐 너 이렇게 해서 더 때릴 거야, 추가 사건을 할 거야 이런 걸로 그립을 잡아놨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네.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검찰이 추가탄은 없다. 그렇다면 나를 봐줄 수 있는 건 재판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아예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과연 유동규 씨가 어떤 입장을 낼지 일단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나오고 나면 또 다른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은 뭐 어떻게 바꿔도 사실은 뭐 별로 기분 좋거나 썩 믿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 검찰에 뭐 이른바 비행들이 더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풀어놓는다면 뭐 소위 말하는 정상 참작이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오히려 이제 자기 진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말의 번복보다는 뭐 그럴 수 있죠. 주변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 해서 조금 더 정상 참작이 된 그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금요일입니다. 유동규 씨 증인으로 나온 이후의 상황들을 좀 더 보도록 하고요.